네,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았다라고 돼 있죠. 처음에 공시제도는 도입했지만 똑같이 뭐 100원이라고 가격을 평가하면서도 결국은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는 뭐 한 32원 뭐 이렇게 31원, 32원 뭐 이렇게 그 전과 크게 차이를 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여러 개 있던 가격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뿐이지 사실 현실화는 못하고 그 정도 낮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 수준으로 결국은 공시를 했고 그걸 토대로 세금을 걷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공시제도 도입됐다고 하는데 뭐 나한테는 큰 영향 없으니까 그래 정부가 뭐 알아서 어련히 잘 하겠지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그게 그냥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걸 누구도 이거를 원래 100원짜리가 30원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네. 이거 뭔가 문제 있는데 이거 빨리 100원짜리로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없었던 거죠. 1989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예.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였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현실화율 자체가 낮았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100원짜리가 30원에 책정이 돼 있는 거는 뭐 일단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게 110원이 됐어요. 뭐 다음 해에. 그러면 얘가 10% 올랐으니까 얘도 한 10% 올라서 그럼 한 33원, 뭐 35원 뭐 이렇게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낮았다는 거죠. 100원짜리가 30원만큼의 세금을 걷었는데 그 다음 해에 110원이 됐을 때 이게 33원이 되지 못하고 뭐 한 32원 이렇게 되고 얘가 또 올랐을 때 얘는 좀 덜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는 겁니다. 부동산 유형별로,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다 천차만별이었던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는 어떤 유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100원짜리가 40원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토지는 100원짜리가 30원만큼의 세금만 내고 있고요. 아파트는 100원짜리가 65원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100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65원어치의 세금을 내고 누구는 40원어치의 세금을 내고 누구는 30원어치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형별 차이일 수도 있고 지역별 차이일 수도 있어요. 깝깝하죠. 답답하죠. 이런 사실들을 정부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못해요. 속으로 끙끙 앓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100원, 똑같이 100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던 거야? 이렇게 화가 나겠죠. 그것도 그냥 일회성 세금이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매년. 10년이었으면 이 격차가 10배가 되는 거죠. 세금을 낸 격차가. 20년이었으면 20배가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심하게 얘기하면.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뭐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앞서서 이렇게 뭐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크게 낮았다. 2018년 기준으로 봤더니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6%, 공동주택은 68.1%.
공동주택은 이제 실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가 많고, 그래서 시세와 가장 비슷한 현실화율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한 숫자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뭐 거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시세의 절반 가격. 아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부동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단독주택은 한 52원 정도로 매겨진 거고, 토지는 63원 정도로 매겨진 거고, 공동주택은 68원이 매겨진 거죠. 이 자체로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번 이 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한 것인데요. 자, 아까 이제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높다 보니까 시세가 낮은데도 오히려 공시가격은 높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시세가 아파트보다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습니까?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울산 남구의 아파트는 추정되는 시세가 5억 8천만 원인데 작년에 공시가격이 4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보유자는 재산세를 90만 원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포 연남동의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 이 단독주택의 시세가 15억 1천만 원인데 작년 공시가격은 3억 8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추정 시세는 거의 3배인데 공시가격은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소유자는 재산세를 80만 원 냈어요. 너무 속상하죠. 이 울산 남구에 5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소식을 접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자, 부산 서구의 아파트 7억 8천만 원짜리 갖고 있는 분의 공시가격은 5억 8천만 원, 재산세 139만 원 냈습니다. 작년에. 강남 신사동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 추정시세가 16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공시가격이 5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재산세 129만 원 냈습니다.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부산 서구 아파트 보유자분, 강남 신사동 단독주택분. 물론 무주택자가 보면 둘 다 많이 내야 되는 게 맞고 단독주택이 특히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게 맞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근데 주택 소유자, 이 부산 서구 아파트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화가 나죠. 내 재산세 10만원 더 낸 거 속상하고요. 똑같은 기준으로 하자면 나는 10만원을 더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몇십만원을 더 적게 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냈다고 치면 그게 몇백만원이 되는 거고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이 조금 더 지멋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은 그나마 실거래가 데이터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추 그 시세 파악이 좀 명확한데, 단독주택은 생긴 것도 제각각, 땅 넓이도 제각각, 그래서 평가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실거래 사례도 얼마 없어. 한국감정원의 조사자가 잡는데 한국감정원의 조사자 중에 감정평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그냥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입사한 직원인데 그냥 부서를 공시 관련 부서에 배치받아서 야, 여기 단독주택 이거 가격 네가 조사해와. 막막하죠. 그러면 그냥 전년도 공시가격 일단 뒤져봅니다. 전년도 공시가격이 뭐 5억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올해 대충 뭐 몇 퍼센트 올랐대. 아파트값, 집값, 단독주택값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그러면 그거 그냥 대입해서 그럼 올해는 뭐 5.5억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는 국토부의 반성의 그 자료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속상해요, 진짜. 이거를 보면 볼수록, 저는 단독주택 소유자도 아니지만, 이 자체가 얼마나 지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참 해결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혼날 건 혼나야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서 칭찬받을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당연히 했어야 될 문제를 이제 하는 거인 거고. 물론, 그거를 지금에라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말이 통하는 정부인 것일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그 방법은 좀 더 솔직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억울하겠지만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투명하게 모든 걸 오픈해서 이런 의혹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었던 만큼 그동안 뭐가 잘못됐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34억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추정되는 단독주택이 있고 71억이 넘는 시세가 추정되는 단독주택이 있고 한 3억 정도로 추정되는 단독주택이 있어요. 자, 3억 정도로 추정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2억이었어요. 시세 반영률, 현실화율이 66.6%죠. 그런데 71억짜리로 추정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5억밖에 안 됩니다. 시세 반영률 21%밖에 안 돼요. 추정시세 34억 5천만 원짜리가 공시가격 13억입니다. 시세 반영률 37.7%. 너무 속상하죠. 물론 재산세는 이 사람이 훨씬 적게 낼 겁니다. 왜냐하면 2억밖에 안 하니까. 이 사람은 13억이고 15억 3천이니까 재산세 당연히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겠죠. 그죠? 이 사람은 적게 내겠죠. 하지만 이 보유자가 느끼는 그 보유세의 크기와 이 보유자가 느끼는 재산세의 크기가 과연 같을까요? 7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서는 그 집에 대해서 15억 3천만 원 어치의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요.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억 원 어치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공정합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이번에 상당히 큰 폭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용산 한남동 단독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속상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도 이미 부자지만 자기 집의 2배 가격이 되는 집 사람과 공시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아마 재산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이 보면 또 화가 나죠. 웃기는 거예요. 그죠? 자, 상대적으로 고가일수록 그간 시세 상승폭이 컸지만 이를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불균형했다. 자,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자들은 관리를 잘 했겠죠. 조경도 나무도 멋진 나무를 심었을 거고 마당도 넓을 거고 쓱싹쓱싹 청소도 자주 했을 거고 페인트 칠도 한 번 더 했을 거고 어디 수선할 것도 그냥 새로 뜯어 고친다든지 그런 손을 많이 받겠죠. 고가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 테니까.
저가주택은 그런 거 신경 쓸 새가 있나요? 돈이 있나요? 그냥 뭐 도배나 그냥 하고 살고, 그죠? 그냥 빗자루질이나 한번 하고 집 앞에 뭐 먼지나 딱 먼지 털고 그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고가일수록 시세 상승폭은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까요? 조사가 엉망으로 하니까 그렇죠. 조사라도 제대로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제때 시세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했을까요? 일부 고가단독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다. 자, 단독주택은 이게 땅이고 이게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옆에 또 집이 있겠죠. 이렇게 동네에 집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따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단독주택도 어떻게든 요만큼의 땅 위에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이고, 이 단독주택의 보유자는 이만큼의 땅과 이만큼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세금은 이만큼의 땅과 이만큼의 건물을 일괄로 가격을 평가해서 그걸 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책정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이 토지 역시 개별 공시지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이 땅에 대한 그 공시지가가 있으면서 이 땅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값을 합한 공시가격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시가격은 건물값과 토지값을 합한 가격이라고 하고, 이 공시지가가 있으면 이건 땅만 보는 것인데 토지만 보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물값과 토지값이 있는 게 당연히 토지값만 있는 것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낮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 자체가, 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7억짜리인데 그 땅, 이 한남동 단독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그 땅의 공시지가는 64억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이렇게 주택을 지어놨더니 이 주택과 토지를 합한 공시가격은 57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주인, 이 땅에 이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57억 원어치의 세금만 내면 돼요. 57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세금만. 실제로 이 땅은 64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땅인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미 국가는 이 땅이 64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 세금을 충분히 매길 만한 그런 땅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땅 소유자는 여기 이 땅에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주택과 토지를 합한 것의 공시가격이 57억이니까 한 7억 정도의 그 자산 가치가 축소돼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할 때 이 문제점을 얘기하면서도 반성의 그런 느낌보다는 우린 잘하고 있다라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느낌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말한 부분이 뭐 거슬리는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힘을 내서 빠른 시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